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실현하고 유동성이 증발되는 시장으로만 활용이 되겠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근데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역시 비트코인은 계절적이다라는 건데 동안은 사실 떨어지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워낙에 이 세계에 거품이 많이 형성됐었어요. 근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내년이 계절상 안 좋지만 실제로 뭔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6만 대에서 계속 테스트를 받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절도 지나갑니다. 비트코인 나온 지가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번에 하락장이 좀 다른 건 옛날에는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많은 거품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 하락장은 사실 계절적 요인 빼놓고는 그런 거품이 없어서 약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하락은 좀 비논리예요. 부조리합니다. 그게 부조리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고래들이 좀 지친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그러니까 대중들이 너무 얄팍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면서 실제로 나중에 비트코인의 주인이 될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3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 미국의 중요한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 증권회사한테 상품을 팔려 왔대요. 무슨 상품이냐면 SK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하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는 그러니까 30, 30이죠.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사면 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이 해칭이 되겠죠. 지금은 다들 오르는 분위기에서 그 취해 있는데 이 회사는 연속해야 되니까 개인하고 좀 행동 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대 상품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 상품을 팔러 온 거죠.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이.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어제 이제 우리 대화의 주제이기도 했지만 회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30, 30 맞았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맞았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이제 우리나라 증권회사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만든 상품이냐? 그런 위험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회사도 상품을 해칭을 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어디서 해칭했냐? 그보다 더 큰 회사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회사가 없어서 그들이 그걸 갖고 어디로 가서 했을 거냐면 바로 하이퍼리퀴드라든가 라이트 이런 영구 선물 거래소예요. 온체인 영구 선물 거래소에 이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암암리에 반대 매매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도 이제 하이닉스 폭락이 되면 보상을 받는 상품을 사요. 70억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증권회사한테 100억에 파는 겁니다. 한국의 증권회사는 100억이라는 손실만 비용만 안으면 하이닉스에 올라가는 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면 1000억 이상의 손실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생존을 하는 겁니다. 70억을 사면 간대에 70억 원어치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절대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을 리가 없다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런 온체인망에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는 좀 낮지만 먹기가 되게 높은 확률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 세계의 개미 투자자들이 있고 반대편에 글로벌 투자 회사가 그래도 긴 꼬리 그러니까 두꺼운 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꺼운 꼬리에 대해서 블랙스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에 토큰을 사고 토큰을 70억에 산 거를 이제 한국의 증권회사한테 100억에 팔아서 자기네들은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두 번 맞아도 30억을 버는 거고 변함이 없는 거죠. 이득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지만 손실도 더 없는 30억으로 그냥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어제 미팅에서 증권회사 직원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생한 사례는 이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연역적으로 추론이 되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안 만든다 하고 있을 때 이미 외국 온체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이 꽤 된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이제 해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물론 VPN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한국인들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환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올라옵니다. 온체인에 올라와서
거기서 거래가 돼서 그것이 역으로 한국의 이 고립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SK 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쪽에 베팅을 십시일반으로 하고, 반대 베팅을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이 해서 그 상품을 들고 한국의 증권회사에 팔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증권회사는 하이닉스가 연일 하한가를 맞았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거를 보험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해칭이라서 이런 정도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시장 자체가 9시, 3시 그리고 주말 쉬고 국경일 다 쉬는데, 이런 온체인 상에서는 밤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밤새 돌아가는 시장이 결국은 더 보편적인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시장이 해야 될 고유한 역할, 그러니까 가격의 발견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의 발견을 오히려 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실현하고 유동성이 증발되는 시장으로만 활용이 되겠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근데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역시 비트코인은 계절적이다라는 건데, 그것도 너무 심리적인 거 아닌가? 그동안은 사실 떨어지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워낙에 이 세계에 거품이 많이 형성됐었어요. 근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내년이 계절상 안 좋지만 실제로 뭔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네, 못 버티고 계속 6만대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6만대에서 계속 테스트를 받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저는 모르지만 이런 시절도 지나갑니다. 이런 시절도 지나가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심각하다. 그래서 NBA 구단이 칼시를 이용해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 보너스를 해칭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증권회사한테, 야, 이 상품 사라. 니네 SK 하이닉스 혹시 아냐? 이틀 연속 하한가 맞았지? 그러면 보상받는 상품 사. 진들은 어떡하냐? 지들은 말은 안 하지만 칼시나 폴리마켓이나 하이퍼리퀴드나 뭐 이런 데서 상품을 산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가 절대로 이틀 동안 한가를 맞을 리 없다라는 토큰을 산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반대편에서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사갖고 그거를 한국에 파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한국의 시장에 지금은 이렇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이게 일상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 한국 시장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한국 시장이 닫혀 있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을 가격, 포지션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열리면서 그냥 현실화되는, 한국은 그냥 유동성 시장에 불과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을 할 날이 온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가격하고 일단은 무관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온갖 거품, 뭐 원숭이 그림 이런, 그러니까 소수의 수집가들에게는 가치가 있지 상식적으로 가치가 없는, 부가가치랑 전혀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기대감에 가격이 올랐다가 현실이 이게 아닌가 뭐 꺼졌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이 가격이 반영하지 못하는 부가가치가, 금융을 게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커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보험 시장이 열린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지금, 엄청난 위험들이 이 예측 시장을 통해서 해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 플랫폼이 이더리움의 이더나 또 관련 있는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헤매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시장의 실패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미친 거죠. 시장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투자 세계에서는 시장이 틀렸어. 뭐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패가망신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패가망신하기 직전에 이제 투기꾼들의 마지막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64,000원 잘 버티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6만은 안 깨지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7만 되고 8만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티면 되냐?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힘든 거죠? 버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버티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거지만, 언제까지냐는 말은 안 할 거니까 버티면 됩니다. 끝까지 난 우겨야지. 버티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버티면 된다. 네, 버티면 됩니다.